애플 소식입니다. 삼성 제치고 1위. 또 나온 스마트폰 순위 역전 전망.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 하반기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시장조사업체 전망이 또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이어 이번에는 트렌드포스가 올 3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순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내놓은 전망보고서를 통해 오는 3분기 애플이 삼성전자를 추월해 스마트폰 생산량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20% 급락했으며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6.6% 감소한 2억 7,200만 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3% 감소한 수준이며 2014년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체별로는 2분기 삼성전자가 생산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9.8%를 올려 1위를 지켰다. 삼성의 생산량은 지난 분기 대비 12.4% 줄어들어 5,390만 대를 기록했다. 애플은 전분기 대비 21.2% 감소해 4,200만 대를 생산했다.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5.4%로 2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트렌드포스는 전망했다. 애플이 삼성을 제치고 스마트폰 생산량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렌드포스는 3분기의 삼성의 실적은 최근 출시한 갤럭시 Z 폴드5, 플립5의 효과를 보겠지만 전체적인 영향에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애플에 대해서는 2분기는 애플의 생산력이 가장 약할 때라며 2분기 애플의 생산량은 소비자들이 신제품 대기 수요로 인해 낮았지만 아이폰 15 시리즈가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면 삼성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렌드포스에 앞서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도 지난달 올해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12일 나올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 생산량 추정치를 7,300만 대로 보고 있다. 한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은 삼성과 애플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어 3위 샤오미, 4위 오포, 5위 트렌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트렌전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 5위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미국 1위 AI 회사는 MS. 미국 1위의 인공지능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꼽혔다. 2위는 라이벌 구글이 아니라 의외로 메타가 선정됐다. 금융전문 인사이더 몽키는 31일 미국의 55대 인공지능 기업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MS, 메타, 아마존, 구글과 같은 빅테크부터 스타트업까지 미국에서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업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물론 정확한 선정 과정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다소 주관적이며 잘 알려진 기업들도 빠져있다. 또 미국 위주이기 때문에 순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떤 기업이 미국에서 AI로 주목받는지를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기록했으며 메타, 아마존, 구글, 오픈 AI가 뒤를 따랐다. 톱10 기업에는 인플렉션 AI, 엔트로픽, IBM, 시스코, 오라클이 이름을 올렸다. MS, 아마존, 구글 등 클라우드 기반의 빅테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한 가운데 메타가 2위, 구글이 4위를 차지한 것은 예상 밖이다. 생성 AI의 붐을 탄 오픈 AI, 인플렉션 AI, 엔트로픽 등 스타트업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다만 현재 고성능 AI 반도체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14위에 자리한 것은 다소 의외다. 테슬라, 인텔, 세일즈포스에도 뒤졌다. 특히 애플은 55위 안에도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AMD,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상승세로 대부분 20위 내에 자리했다. 또 데이터브릭스, 허깅페이스와 같은 오픈소스 진영의 약진도 새롭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미 당국, 이달 중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반독점 소송 전망. 미국 공정거래 당국이 이달 중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아마존 측이 지난달 중순 소송 전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아마존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국이 이달 중 소송전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다. FTC는 최근 4년간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사 제품을 자사 제품과 동등하게 취급해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이번 소송에서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 및 제3자 판매자에 대한 가격 책정 등 여러 사업 관행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 온라인 판매의 과반을 차지하는 제3자 판매자는 현재 아마존 측에 판매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창고 보관과 배송, 광고에 이르는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낸다. 판매자들은 아마존 측이 판매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과 물류 서비스를 부당하게 묶었다고 비판해왔다. FTC는 아마존이 이런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판매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FTC 측이 그동안 아마존 측의 어떠한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제시하지 않은 만큼 아마존 측이 양해 안을 제시하더라도 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FTC가 이번 소송을 통해 아마존 기업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반독점과 경쟁을 내세우는 가운데 2017년 예일대 법학저널에 아마존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발표해 명성을 얻었던 FTC 리나 칸 위원장에게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들어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하는 네 번째 소송전이 된다. FTC는 지난 5월 아마존의 스마트홈 업체 링이 이용자를 불법적으로 염탐했고 아마존 인공지능 알렉사를 활용한 스피커가 13세 미만 아동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6월에는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이고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아마존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듀엣 AI 업무용으로 쓰기엔 아직 왜? 구글이 업무용으로 쓰기 좋은 인공지능 듀엣 AI를 출시한 가운데 아직 실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미국 시넷은 구글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용 듀엣 AI가 출시해 지메일, 구글 문서 도구, 구글 미트,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때 AI 기능이 향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듀엣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와 마찬가지로 무료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용 듀엣 AI를 14일 무료 평가판 이후 대기업의 경우 사용자당 월 $30 수준을 받을 예정이며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가격은 향후 몇 달 내에 공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듀엣 AI가 구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부 서비스에 새로운 스마트 기능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듀엣 AI에게 구글 문서 도구에서 이력서 템플릿을 준비하거나 지메일에서 생일 파티 초대장 초안을 작성하거나 슬라이드에서 프레젠테이션에 일러스트를 추가하거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자 지정 양식을 만들도록 명령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 5월 듀엣 AI를 처음 선보인 이후 100만 명 이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했다고 밝혔다. 아파르나 파프 구글 워크스페이스 책임자는 이제 30억 개의 모든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서 듀엣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넷은 이를 두고 AI 기술이 혁신을 일으킨 기술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아직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특히 구글 문서 도구에서 글쓰기 도와주기 도구를 사용하면 이 도구는 창의적인 글쓰기를 돕기 위한 도구이며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경고문이 뜬다고 강조했다.